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문제풀이 제2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를 풀겠습니다. 심화 학습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분하게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 제 강의 밑에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서 또 해설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하시면서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에서는요,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언제 샀느냐, 취득 시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개인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 지급일이 있고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다. 즉 취득 시기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합니다. 왜 양도소득세는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할까요? 언제 취득했느냐, 언제 팔았느냐. 그래서 양도는 보유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할 때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보유기간의 확인은 등기사항 정부증명서입니다. 즉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지만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언제 전입했느냐, 언제 전출했느냐, 전입일과 전출일까지가 거주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여러분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문제 풀겠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 빼면 양도 차익이죠. 손해보고 팔았다, 양도 차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시기로서 틀린 것 나왔습니다. 25회째 출제됐습니다. 1번. 여러분, 양도 시기는 원칙이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이죠. 돈 받은 날입니다. 돈 받은 날인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때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입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죠. 그러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다. 등기부,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되겠고, 아니면 명의가 바뀐 날입니다. 명의 개소일이 되겠습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여러분 그 등기부를 보게 되면 등기 접수일이 나왔죠. 그리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매매냐, 교환이냐, 상속이냐, 증여냐, 신탁이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언제입니까?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여기 여러분 증여시에요. 취득세에서는요,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 인정 고시일이다. 여러분 틀렸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된다. 그러면 수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주체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을 당해도 보상금 받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 또는 수용 개시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셋 중에 가장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어요. 다시요. 공익사 분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했을 때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거기 해설 나왔죠. 대금 셋째 줄 대금 청산일 혹은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 관련 소송은 확정 판결일입니다. 판결 확정일이 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칙법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셋 중에 빠른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입니다. 여러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언제입니까?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죠?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해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162조 규정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29의 출제 문제입니다.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입니다. 자기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주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다. 여러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을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언제입니까? 사실상 사용일이죠.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런 무허가 건축물은 취득 시기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받고 해야 되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 활부 조건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장기 활부 조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팔긴 팔았는데 여기서 장기 활부 조건이라는 것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을 두고 활부로 매출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셋 중에 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장기 활부 조건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상속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뭡니까? 증한지가 되겠죠. 감소한 건 뭘까 될까요? 감한지가 되겠죠. 여러분, 원래 환지에 대해서는 환지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에 대해서는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그런데 환지에도 증한지가 있고요. 감한지가 있는데 이렇게 증한지, 감한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이 길이 되겠습니다. 네. 증한지 감한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여러분 거기 해설 나왔죠.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건축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다. 자 5번에 보충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러니까 환지 받기 전 옛날의 쪽에 토지 취득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인데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한지가 되거나 감소된 경우 감한지가 되었습니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뭐라고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 시간에 양도 차이 계산 문제 4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학습하셔서 여러분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양도 차익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도 차익은 이렇게 계산하죠.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빼는 거죠. 팔았던 금액에서 과거에 사왔던 금액 빼고요. 여기에는 취득세 등도 빼야 되겠죠. 사실은 이 취득세는 이 취득가액에 포함된 겁니다. 취득한 이후에 그 토지라든가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양도할 때 들어가는 직접 양도 비용을 뺍니다. 이걸 빼면은 뭐가 나올까요?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기타 필요경비라고 하시오. 기타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그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취득한 이후에 가치가 증대된 비용,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된 비용을 자본적 지출 빼고 그리고 직접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빼게 되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양도가액이든 취득가액이든 다 실지 거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07년도에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렇게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6회 출제입니다. 여러분 원래 양도 차익은 이렇게 실제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죠.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취득가액을 모른다. 옛날에 2007년도니까 옛날에 저게 사왔을 때 계약서도 잘 모르겠고 취득가액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매, 감, 환기 기억하세요. 암기하세요. 매감, 환기. 원래는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매감, 환기 순서입니다. 매는 매매 사례 가격입니다. 매매 사례 가격이 되겠고 감은 감정가액이 되겠고 환은 환산가액이 되겠고 기는 기준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 환기가 되겠고 만약에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 기가 됩니다. 환이 안 들어갑니다. 실지 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암기하세요.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매감 환기, 양도가액을 모르면 매감기, 양도가액에는 환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산가액이 없다는 겁니다. 자 1번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 가격, 환산가액, 그리고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순서가 틀렸잖아요. 매매 사례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니까 매감환기가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양도와 취득 시의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당연히 뭘로 합니까?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격으로 한다. 당연하지요. 세 번째입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지 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렇죠? 예. 실지 거래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 이렇게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기타 필요경비로 해서 필요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취득가액을 이렇게 매매 사례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들어간 비용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을 몰라가지고 매매 사례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취득가액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이 있다는 겁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매매 사례 가격으로 했을 때 필요경비를 국세청에서 공제해 줍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필요경비 계산공제입니다. 계산공제. 여기서 계산이라는 건 어림잡 아서 국가가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토지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하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취득 당시 그 토지나 건물의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의 3%를 공제해 주고요. 만약에 미등기 토지였다면 0.3% 공제합니다. 아주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5번입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그렇죠. 예. 양도가액을 이렇게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당연히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거기 해설 나왔죠.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감환기, 그리고 양도 당시 실질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감기, 이런 순서로 양도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여러분 양도가액과 이렇게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국세청이 추계조사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2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자,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 가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입니다. 계약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세무서가 추계 결정 또는 경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계 결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은 매감 한기가 되겠고 양도가액은 매감기가 되겠습니다. 3번 매매 사례 가격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입니다.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가액을 말한다. 매매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일, 취득일 전후에 3개월 이내에 비슷한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 사례 가격이 있을 때는 그 가격으로 한다. 4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일 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감정가액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환산가액입니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에 환산가액이 적용됩니까? 취득가액은 추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죠. 5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취득가격은 환산가액이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X잖아요. 환산가액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설 보세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에 따라서 매감기에 의한다. 매감기에 의한다.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0년 5월 1일에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날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취소하기 위하여 유한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자, 어렵습니다. 25회 출제가 됐는데요. 자, 박스 보실까요?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질거래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 취득 당시 매매 사례 가격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이다. 이 기준시가. 이 취득가액의 기준시가가 1억 원이다. 기준시가가 1억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양도 당시 매매 사례 가격은 3억 원입니다.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 원이다. 예, 매매 사례 가격, 양도가액의 매매 사례는 3억이고요. 자, 어렵네요. 그리고 기준시가는 2억이다. 네, 2억이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계적이 자본적 지출은 1억 4천만 원이고 양도비 지출은 공증비용과 인지대, 소개비 2천만 원이다. 자,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얼마라고요? 1억 4천. 참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은 웬만큼 공부해가지고 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1억 4천. 그리고 양도비용은 2천만 원이다. 네.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게 1억 6천이죠. 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여튼 그래도 학습하는 거니까 한번 해드리고 글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양도가액도 지금 모르잖아요. 취득가액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매감기가 되겠고 취득가액을 모르니까 매감환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해설을 한번 보실까요? 3번.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3번 별표시하세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공제. 여러분
필요경비 기준시가로 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3%니까요. 1억에 3%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필요경비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적을 때,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기준시가 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보다 공제액이 적을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입니다.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은 지금 매매 사례 가격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지금 환산하는 겁니다. 환산해 보겠어요? 양도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매매 사례 가격 3억 곱하기 매매 사례 가격 3억 곱하기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합니다. 그러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었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었으니까 2억분의 1억입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얼마냐?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양도가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에 3%니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합계액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은 여기 1억 5천만 원에다가 300만 원 더하니까 1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네. 1억 5천 3백만 원.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취득가액이 1억 5천에 300을 더하니까 1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얼마입니까? 1억 6천이죠. 1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매매 사례 가격이 3억이었죠. 매매 사례 가격이 3억에다가 3억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1억 6천을 해주는 겁니다. 1억 6천 1억 6천 원래는 1억 5천 3백만 원인데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이 1억 6천이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1억 6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느냐? 1억 4천만 원이네요. 양도 차익이 1억 4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여러분? 거기 여러분 제가 해설을 8가지를 써놨기 때문에 잘 한번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담부 증액에 의한 양도 차익입니다. 자, 거주자 갑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수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증여하는데 내 빚을 대신 갚아라 하고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을이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인수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3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도 양도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에게 증여하면서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수중자 입장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만큼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만큼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는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는 5천만 원이고 증여일 현재 감정가액은 5억짜리를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에는 5억 중에 1억 원 차입금이 있는데 은행에서 1억을 원금은 1억이고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1억 2천이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자, 문제는 취득가액은 얼마이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부 증여에 부담부 증여했을 때 증여자가 그 증여하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종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인데요.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당시에 재산가액. 그냥 이해하세요. 공식이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 당시 재산가액입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입니다. 그러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였나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였어요? 감정가액이 5억이었죠. 5억 곱하기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5억 곱하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였나요? 5억이었죠. 5억분의 채무인수액이 1억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양도가액은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을 지금 물어봤는데 이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 당시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가 나와 있었죠. 거래가액분의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입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 채무인수액. 그러면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얼마였어요? 8천만 원이었잖아요. 곱하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5억 분의 채무인수액이 1억이니까 얼마입니까? 5분의 1이니까 8천만 원에 5분의 1은 얼마예요? 1600만 원인가요? 네, 1600만 원. 지금 취득가액을 물어본 거니까 정답은 1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 의한 그 5억을 증여하면서 1억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했잖아요. 그 부담부 증여한 양도가액은 1억이고 취득가액은 1600이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양도차익을 구하라 그러면 840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1억이고 취득가액은 1600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840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취득가액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1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기 해설 나왔죠. 부담부에 대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곱하기 5억 분의 1억 해서 1억이 나왔고요. 취득가액은 실지 이 취득 당시 실거래가 8천만 원 곱하기 5억 분의 1억 해서 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는 없기 때문에 양도가액 1억에서 필요경비 1600만 원을 빼면은 양도차익은 8400만 원이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양도차익을 구하라 그러면 840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시기 두 문제 풀었고요. 양도차익에 관련된 계산 문제 그리고 양도차익을 구하는 문제 특히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있어요.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실지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매감, 환기 요거 암기하시고요.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고 매감, 기 이거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양도차익에서 자본적 지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을 또 빼고 직접 양도비용도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구하잖아요. 실질 양도가액에서 실질 취득가액 빼고 취득세도 빼고 자본적 지출도 빼고 직접 양도비용을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문제를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